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프린시플의 기대 이윤을 이제 B의 함수로만 표시를 했고요. 예, 프린시플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페이인 A와 커미션 레이트 B를 선택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문제 셋업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프린시플은 A와 B를 잘 선택을 해서 자신의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윤을 제가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D에 expected value of pi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니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B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여기 B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이 있습니다.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b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b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내려와서 없어지고 b의 제곱은 b가 되겠죠. 그래서 r 예, 예,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자, 부호를 가려가지고요. 마이너스의 r b 시그마 제곱은 0이다. 이게 바로 프린시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개 조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B니까요. 이 식을 B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우선 B와 RB 시그마 제곱을 이제 한쪽 편으로 한쪽 사이드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제가 B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B로 묶어 주었고요. 양변을 1 플러스 R의 시그마 제곱으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풀고 답을 얻는 과정들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커미션 레이트를 구했습니다. 자, 커미션 레이트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 여기에 바로 위험 깊이 정도를 보여주는 R과 그 다음에 럭 컴포넌트의 분산을 보여주는 시그마 제곱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 R도 0보다 큰 값이라고 했고 시그마 제곱도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면 분자는 1인데 분모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잖아요. R도 양수고 시그마 제곱도 양수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B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위험 깊이적인 경우에 우리가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델타가 1이라고 했을 때 커미션 레이트는 혹은 최적 피스 레이트라고 하는 보수율은 반드시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만약에 위험 깊이적이지 않고 위험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R은 제로가 돼요. R이 제로가 된다면 최적 보수율은 1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결과와 똑같아요. 에이전트가 노력을 투입했어요. 성과가 뭐 10,000원어치 성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을 다 자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베이스 페이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에게 일정 돈을 지급을 하고 잡을 마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R이 0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에이전트는 위험 깊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험 깊이적인 상황에서는 최적 보수율이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을 한 단위 투입해서 만약 10,000원 정도의 성과를 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만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죠. 10,000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B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보수율이 전에는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1이었는데 위험 깊이적인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B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베이스 페이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베이스 페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베이스 페이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최적 보수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결과고요. 분모에 0보다 큰 텀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최적 보수율이라고 하는 B는 분산이 커지면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log 컴포넌트의 분산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 보수율은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log 컴포넌트의 분산이 커진다면 재수가 좋을 때는 성과가 내가 노력을 더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줄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정한 노력 수준을 투입하고 있는데 운이 좋으면 성과가 확 올라가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성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log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값, 더 작은 값을 갖게 돼서 분산이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프린시플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최적이냐면 에이전트의 보수율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자신의 노력과 더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log 컴포넌트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프린시플은 보수율을 낮추는 것이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다면 여기서 R의 값이 커지는 것이 더 위험 기피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이 전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보수율이 떨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이스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텀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B를 높여주면 당연히 A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B를 낮춰주면 베이스 페이가 올라가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험 기피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텀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베이스 페이를 2분의 B 제곱으로 다시 묶어서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2분의 b제곱으로 묶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 위험 깊이 정도 보여주는 R과 그 다음에 log 컴포넌트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가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베이스 페이가 0보다 작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보수율은 1이고요. 자, 우리가 얻었던 결과가 사실 이건데 델타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만일 위험 깊이 정도와 그 다음에 log 컴포넌트의 분산을 곱한 값이 만약에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이 텀이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진다면 그럼 이 전체가 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u바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r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큰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베이스 페이는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이전트가 위험 기피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위험 기피적이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이것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이 나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얼마만큼이 log 컴포넌트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나 투입했을 때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어떤 운에 의해서 성과가 좌지우지 된다면 결정된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하는 것이 좋냐면 성과에 따른 보수 인센티브 페이는 조금 낮추고요. 그러니까 보수율이라든가 피스 레이트는 좀 낮추고 베이스 페이는 오히려 0보다 큰 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 성향도 크고 그 다음에 log 컴포넌트의 분산도 크다면 A가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베이스 페이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저 사람의 성과가 에이전트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페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0보다 큰 베이스 페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수율은 더 낮은 값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R 시그마 제곱이 매우 큰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B는 더 작아질 것이고요. 성과와 연동시키는 급여, 인센티브 페이는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성과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베이스 페이는 높이는 의사결정을 하는